네, 구사구의 창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또 아이가 다치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유아기 아마도 이 시기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할 텐데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림문화재단 현영희 이사장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아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프거나 다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유아기 건강에 관한 개념부터 살피고 갈까요? 네네. 네.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의하면은 유아의 성장 발육이 제어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태로 단순한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특히 유아기는 심신의 급속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네. 태어나서부터 3세까지는 성장과 발달이 왕성해지고 네. 4세에서 6세까지는 인지적, 정의적 발달이 함께 신체 활동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또 우리 이 시기 성장 발달이 일생 동안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네. 그래 어릴 때의 유아기의 건강은 평생을 좌우한다 하는 이런 말과도 같겠죠. 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또 감수성이 높아요. 음. 특히 그 태아기의 모체로부터 받은 그 면역 능력이 네. 소멸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잔병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그 과도기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 특히 또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하기 때문에 네. 부모나 교사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네. 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중요한 함께 시기라고 해야 되겠죠. 될 것 같은데 이 유아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그렇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요인은 네. 크게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요인이 서로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 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몸이 허약하게 타고난 체질 네. 또 아니면은 그 어머니의 그런 모태를 받아 나오는 그런 이제 기질을 네. 또 우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환경과 적용시켜야 되는가 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예. 그런데 특히 집안에서 또 음. 안전사고 같은 게 가장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인데 위험에 이렇게 노출된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사실은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은 많고 네. 또 탐색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강한 반면에 또 신체 기능 발달이 이제 미숙하다 보니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운동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기어 다닐 경우에 아기들이 이제 집안에 못이라든지 또 이제 바늘, 송곳,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 요소거든요. 네. 그런 호기심은 가지고 하지만은 그런 이제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특히 부모님들이 그 주변 환경을 네. 아이들이 위험한 요소를 다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그렇군요. 무조건 입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네. 또 그 오감각을 통해서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 환경이나 특히 교통 환경도 아이들에게는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유아기에는 조금 전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호기심이 많고 미숙하기 때문에 네. 그런 교통 규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단지 그 부모님들이 일관성 있게 그 교통 규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고 네. 또 그런 태도를 가짐을 해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또 운전자들의 교통문화 질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보통 사고의 60%가 횡단보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인다든지 네. 이런 또 아이들을 학교 주변에 네. 그 보행 거기에서는 더 아이들이 이 길이
제대로 횡단보도가 나 있지 않는 네. 그런 도로에서는 특히 운전자들이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잠시 긴급 사고 제보가 있어서요. 이거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01 애청자 그리고 정기철 애청자 함께 알려온 같은 구간인 것 같은데요. 남해고속도로 낙동대교에서 서부산 쪽으로 낙동대교 입구 지점입니다. 화물차 관련한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차량 여러 대간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면요. 낙동대교 위쪽입니다. 2, 3차로에 걸쳐 승용차 관련한 여러 대간 추돌 사고가 있으니까요. 이 구간 참고하셔서 주의운전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갈 텐데요. 또 우리 아이들의 이 위험이 이런 사회적인 요인뿐 아니라 먹을거리 예. 제일 중요하죠. 사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또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최근 우리 식품을 통한 건강 유해 물질의 섭취가 매우 중요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유해 식품 네. 들은 이제 아이들 건강에 위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 네. 예,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 첨가제, 네. 즉 말해서 색소 같은 걸 많이 쓰는 네. 불량식품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네. 또 이제 화학 물질의 흡입 이런 것들이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유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기기나 또 사람의 손을 통해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네. 이런 것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주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손 씻기를 반드시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녀와서 바깥 활동을 다녀와서는 반드시 집안에서 그 손 씻는 습관을 네. 길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죠. 네, 손 씻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어릴 때부터 불량식품 먹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많이 특히 하시니까. 요즘 네. 식품들이 보면은 색소가 많이 들어가요. 네. 예. 그런 걸 안 만들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건 좀 법으로 네. 좀 강하게 네. 좀 금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또 부모님들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 나기 후 처리도 중요하지만은 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이들은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네. 위험 요소에 부딪혔을 때도. 그래서 부모님이나 교사는 네. 항상 그 아이들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며칠 전에도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3세 아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아이들은 끊임없이 보호자의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한눈도 팔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렇죠. 네. 잠시도 눈을 팔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평소 알고 있어야 할 저희가 안전사고 발생 시 그런 대처법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위험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네. 이런 생각들이 말을 가지고 계시는데 침착하게 당황을 하지 말고 네. 신속하게 그 사고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지 낙마를 했는지 어떤 목에 위험한 물건을 삼켰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의식의 유무, 인공호흡이나 심장 마사지, 맥박과 호흡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네. 즉 쉽게 말해서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네.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집에서 가정에는 비상약을 구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다음에는 빨리 조치를 이제 네. 119 구조대에 요청을 하거나 네. 병원에 응급실로 데려가야 되겠죠. 네. 아이들의 목에 유해물질이 삼킬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그래도 사례도 네. 많고요. 예. 근데 119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그런 골든 타임 그렇죠. 잘 그걸 이용을 놓치면 해야 안 될 것 되죠. 같은데 응급처치 종류나 예. 그런 방법들도 좀 이제 알려주시죠. 네. 이 뭐 상당히 많은 그 부분들이 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너무 감금해야죠, 사실은. 네. 가까운 찰가상이나 타박상 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넘어지거나 또 자전거를 타다가 네.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빨리 그 상처 부위를 이제 손으로 만지거나 이래 하는 것보다는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로 잘 닦아낸 후에 네. 이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네. 또 항생제 연고 등으로 마무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네. 타박상의 경우에는 얼음 찜질 같은 것도 부기를 깔아앉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깔아앉힌 다음에 병원에 침하면은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열상 같은 경우는요. 아주 좀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식염수나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 부위를 먼저 씻어준 다음에 거즈나 붕대 등으로 상처 부위를 덮고 병원을 가야 됩니다. 네. 이때 주의할 점이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혈제를 과하게 뿌린다든지 또 고무줄을 붕대로 강하게 지혈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의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집안에 탁자나 식탁에 모서리 같은 것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애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이 거기는 고무박행으로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부딪히더라도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네.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특히 어머니들이 당황을 많이 하는 부분이요. 화상입니다. 네. 화상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평생을 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저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상 같은 거는 빨리 그 찬물에 네. 부위를 식힌 다음에 옷을 천천히 벗겨야 돼요. 네. 막 급하게 옷을 벗기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 가정에서 물질이 또 피부가 또 설릴 수도 있고 더 상처를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옷을 천천히 벗기고 이제 얼음을 직접적인 화상 부위에 대는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작은 화상 같은 거는 빨리 네. 찬물에 담근다든지 네.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네. 예.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음. 무엇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꼭 필요한 거 생리식염수 그렇죠. 그리고 얼음 꼭 준비해 그죠.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큐럼이라든지 네. 비상 그 가산 네. 나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상약은 반드시 네. 집에 구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림문화재단 현영희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